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네오 이뮨텍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네오 이뮨텍이 지금 4일 연속, 4거래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게 됐죠. 자, 그리고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폭을 이뤄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반납하는 흐름으로써 다시 한번 주가가 900원대에 위치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자,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우리 주주분들 생각도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결국 청약이 진행되고 납입이 진행이 되고 이제 신주 물량이 상장되게 될 때까지 나만의 일정에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 일정에 따른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유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유상증자 공시 이후로 지속적으로 변동성 발생하면서 자 바닥권까지 다지고 결국 900원대에서 바닥 다진 이후에 자 지지 라인으로서 주가를 들어 올렸었죠. 자, 근데 큰 이슈 없이 주가를 끌어올렸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권리락 이후로 주가의 상승폭 보여주고 나서 자 지속적으로 변동성 발생하게 되면서 자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는 달린 형태로 자 주가가 하루 이제 10% 가까운 물량에서 자 7% 가까운 하락까지 자 큰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었었죠. 그런 만큼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컸다라는 것은 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과연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 세력들이 이 유상증자를 활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오늘 바로 이 확정 발행가의 산정이 완료가 됐는데 자, 확정 발행가의 공고가 나오는 건 바로 내일 나오죠. 자, 4일 날 이제 확정 발행가 산정하고 나서 이제 얼마가 나왔는지 공고가 나올 수 있지만 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결국 공시를 보게 되면 확정 발행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 자, 이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확정 발행가 산정은 1차 발행가액 그리고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돼요. 일단 1차 발행가액이 814원이었죠. 자, 근데 2차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자, 보게 되면 자,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를 기산일로 해가지고 자, 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가중산술 평균한 일주일간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의 종가를 산술 평균을 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28일부터 자, 오늘 3일까지 이 일주일간의 평균 주가인데 결국 28일 날에 가장 큰 거래량이 나면서 자, 2,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됐었죠. 그런 만큼 이 일주일간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자, 1,1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100원 정도 나오고 기산일 종가 오늘 969원으로 자 종가 마감이 되었죠. 그럼 이 종가 이 평균한 2분의 1 주가보다 결국 기산일 종가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969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할인율 25%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최종 발행가액은 자 그럼 961원 기준으로 다시 한번 75 곱하면 자 절산되니까 나머지 720원으로 자 결국 확정 발행가액은 720원이 나오겠네요. 자, 이 확정 발행가액 720원이다. 라는 거는 우리 주주분들이 청약하면서 이제 새로 상장된 이 신주의 가격이 720원이다. 라는 건데, 자, 결국 우리가 청약을 진행하게 될 때, 자, 어떻게 진행이 돼요? 자, 이 증서에 대한 수량 한도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신주인권 증서 같은 경우도 거래가 가능했었죠. 그런 만큼 우리가 매도할 수도 있고, 결국 매수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근데 신주인권 증서 가격 결국 종가는 이제 40원대로 마감이 되었었는데 그렇다는 건 결국 이 증서에 대한 수량 가격만큼도 신주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이 720원 기준에 40원을 더한 금액으로 760원이 우리 주주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신주에 대한 물량을 받는 가격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신 우리 주주분들 청약을 진행하게 될 부분으로서 만약 우리가 증서를 청약 진행 안 하게 된다면 주주분들이 대략 한 1,000주를 이제 신주인권 증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자 뭐 종가 기준으로지만 40원 기준 생각해 보더라도 자 결국 4만 원 자 이렇게 4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내가 청약을 진행하면서 이 신주 물량을 받아야 될지 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주 물량 우리가 760원에 받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961원이 지금 본주 가격이죠. 게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자 결국 청약 언제예요? 9월 8일부터 9일까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청약 진행되고 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일반 공모 청약까지 진행되고 나서 9월 16일 날 납입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한 달 뒤인 10월 16일 날 자 결국 10월 16일 날에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
그 전까지 주가가 760원 이하로 안 떨어질 일이 없냐? 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 반환가 산정하는 기간에도 회사가 다시 한번 이 기업 자체가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한 과정으로서 결국 재료를 풀었던 거잖아요. 자, 이 급성 방사선 증후군, 이 ALS에 대해 가지고 생존율 개선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게 되면서 결국 이 FDA, 결국 FDA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로서 이 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려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상한가에도 도달했었던 만큼 이 청약가 납입 기준으로도 주가를 한번 더 들어올릴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증서에 대한 수량 기준, 이 기준으로서 우리가 청약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청약을 진행하게 될 때 초과 청약 부분도 있죠. 초과 청약 같은 경우는 증서로서 거래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때 이 증서 매매 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 청약이 가능한 만큼 한 주당 0.2주, 그러니까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물량으로 20%니까 200주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신주에 대한 물량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이 청약과 납입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전략으로서 청약을 진행해야 되는지, 납입까지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서, 그리고 청약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받는 신주 물량들이 생기죠. 이 신주로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유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남아있는 유상증자 일정이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청약을 진행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많이 쌓이고, 앞으로 신주를 받게 되더라도 주가가 더욱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 이런 주주분들은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이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간단하게 네오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주주분들이 이 유상증자, 이 청약 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끌고 가면서 결국 받게 되면 이 신주에 대한 물량들도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서 지속적으로 구간마다의 일정들마다의 수익 구간들 챙길 수 있을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시 하나만 좀 보여드리자면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했었죠. 결국 이 확정 반환가 산정 기간에 한 차례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했었죠. 그러고 나서 청약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급등의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청약률 높게 나왔었잖아요. 이러한 흐름으로서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반드시 근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본주죠. 이 본주에 대한 부분들은 신주가 상장하기 이전에 고점 달성한다라고 한다면 이 물량들 전부 다 매도할 수 있는 이 타점까지도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네오이문텍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이 저점 부분, 지속적으로 바닥 구간 다져가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한 문자나 이 위에 번호로 내어주시면서 돈 안 드는 문자 하나로서 이 타점과 전략적인 부분들 주주분들 선제적으로 세워가지고 이 선제적인 대응으로서 다시 한번 이 네오이문텍으로 수익들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 영상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또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원전의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서 대폭등이 임박된 황제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묶여 계시죠. 많이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에 개화가 돼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오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야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최대한 낼 수가 있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이 ESS 관련주입니다. 이 ES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테마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예비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 예비 전력으로서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이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수십 조씩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ESS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지금 1년 넘게 이 ESS 관련주에 대항해서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인벤티지 랩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형 매집 패턴으로 자, 3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1차 매집 진행을 하고, 자, 그 얘는 다시 한번 원래 가까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 매집으로서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3배까지 올리면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세력들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텐데, 자, 17,000에서 20,000원대 딱 이 구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집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자,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거의 7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패턴 나오는 게 이 인벤티지랩뿐만 아니라,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형에서 자, 4,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3배 올리면서 비싸게 주가 끌어올리면서 매집 진행하고, 다시금 하락형으로 자, 3번의 매집 진행한 이후에 주가 원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금 어떻게 됐다? 주가 한 번 더 끌어올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5,000원대에서 주가가 35,000원대까지 자, 실제로 7배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 셀버스 AI라는 종목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매집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ESS 관련주도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주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으로 지금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내려가면서 지속적인 물량들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금 지금 이 바닥에서 자, 물량들이 슈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터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ESS 정말 황제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시 200%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자, 이제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황제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이 자료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 받아가지고 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자, 간단하게 황제라고 2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 자, 선착순 10명까지 해가지고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무료인 만큼 자, 선착순 10명 자,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황제라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